자, 12장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입니다. 자, 여러분, 부가가치세 이론 거의 끝자락에 왔습니다. 그죠?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관련해서는 우리가 예정신고, 그리고 또 확정신고, 이렇게 구분을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예정신고 절차나 확정신고에 대한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선은 예정신고와 납부예요. 자, 우선은 예정신고는 우리가 법인기업은 예정 신고를 합니다. 다만 이제 근래에 법인기업이라고 하더라도 1억 5천만 원 미만의 법인 사업자는 개인 사업자처럼 이제 예정 신고를 안 하고 예정 고지 납부를 하는 형태로 지금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전과세 기간의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법인 사업자가 예정 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직전 가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법인 사업자입니다. 1.5억이니까요. 1억 5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법인 사업자는 당연히 예정 고지서가 날라와서 고지 납부하는 게 아니고요. 법인이 직접 예정 신고를 하게 됩니다. 예정 신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1기 예정은 언제부터 언제였죠?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1기 예정 신고하는 거. 자, 1기 예정 신고는 1월 1일부터 그렇죠. 3월 31일까지에 대해서 4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거였었죠. 자, 그 다음에 2기 예정 신고는 어떻게 했었었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2기 예정 신고는 7월 1일부터 그렇죠. 9월 30일까지에 대해서 그렇죠. 10월 25일 이렇게 해서 신고하는 거. 1기 예정, 2기 예정 이 기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법인 기업은 당연히 그 1, 2, 3월 달 또는 7, 8, 9월 달에 실적, 진짜 실적, 매출, 매입, 그래서 매출세액, 매입세액 계산해서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신고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신고해요? 종료 후에 25일 이내에. 그러니까 1기 예정이면 요 3월 31일이 기간의 종료일이니까 4월 1일부터 4월 25일 이내에 1기 예정 신고를 법인은 하면 되는 거예요. 2기 예정 신고는요? 9월 30일 종료일이니까 그렇죠. 25일 이내면은 10월 1일부터 그렇죠. 10월 25일 이내에 이렇게 해서 예정 신고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가난 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물론 요즘에는 이제 서면 신고 이렇게 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지만 대부분 다 전자 신고를 합니다. 홈택스에 들어가서. 자, 우리 뒤에 가면 여러분 뒤에 이제 이론 수업 끝나고 여러분 실기 쪽에 가보시면 전자 신고하는 또 실기를 배우게 돼요. 그래서 전자 신고를 하게 된다는 거, 뭐 서면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자, 그래서 하여튼 예정 신고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기 예정은 4월 25일 이내에, 2기 예정은 10월 1일부터 10월 25일 이내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고하면서 납부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납부세액을 납부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1억 5천만 원 이상의 법인 사업자가 아닌 이런 개인 사업자도 있을 거고 또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1억 5천만 원 미만이다 그러면은 그렇게 매출이 큰 기업은 아니니까 이제 이런 미만인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이나 이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엔 이게 3개월마다 이게 신고를 하기엔 좀 벅찰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정 신고를 안 하고 고지 납부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고지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럼 고지 납부가 뭐냐? 이런 고지 납부는 사업자가 그 예정 신고 기간에 매출, 매입 이렇게 신고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직전 과세 기간에 각 예정 신고 기간마다 그러니까 뭐 1, 2, 3, 1기 예정이면 1, 2, 3월 달에 대한 거는 직전 과세 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그러니까 직전 과세 기간이라고 하면 직전 바로 6개월 지낸 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있을 거니까 거기에 딱 50% 해가지고 고지서를 세무서에서 사업자한테 보내줘요. 그럼 고지서를 받으면 뭐 신고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고지서를 어, 금융기관 이런 데 가서 납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은행 같은 데 가서. 이해되시겠어요? 이걸 우리는 이제 예정 고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정 고지다. 그래서 고지 납부다.
그러니까 신고를 굳이 안 해도 그냥 고지서 받아서 납부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할 거냐? 똑같아요. 이렇게 법인처럼 이렇게 각 끝난 후 25일까지 납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무서는 징수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해놨더니 이제 문제가 고지서에 만약에 부가가치세가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직전과세 기간에 세금을 많이 낸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기간에 지금 예정 고지 기간, 그러니까 예정 신고 그 기간에 실제로 매출이 급감해가지고 실제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세금이 고지된 것보다 3분의 1에 미달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고지된 건 1,000만 원인데 실제 세금 계산해 봤더니 한 뭐 200만 원밖에 안 돼요, 낼 게.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면 그 1,000만 원 많이 나온 거 내지 말고 실제 신고를 하라는 거예요. 그 기간에 대해서. 그래서 예외적으로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고지 납부라는 건 고지서가 날라오면 그냥 내는 건데 그렇게 내도 되고 혹시라도 실제로 내야 될 게 그렇게 금액이 팍 줄었다 그러면 그냥 신고 납부를 해라. 우리 그 1억 5천만 원 이상인 법인 사업자처럼 그 예를 들어 1기 예정이다 그러면 1, 2, 3월 달 매출세액, 매입세액 실제로 다 계산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라 이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게 고지 납부와 신고 납부는 다른 개념이에요. 고지 납부는 고지서가 날라온 걸 내는 거고, 신고 납부는 직접 사업자가 그 기간에 매출세액, 매입세액 집계해서 신고 납부하는 거고. 이해되죠, 여러분? 자, 그럼 어떤 사유에 이걸 인정해 줄 거냐? 다음에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여러분 중요한 게 이거 오타가 있네요. 미안요. 예정 신고해야 된다예요. 예정 신고할 수 있다예요. 할 수 있다예요. 여러분 교재에다가 이렇게 써볼까요? 선택이에요, 선택. 선택이에요. 선택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지서 나온 거 그냥 아우 나 이것도 세금 신고하고 귀찮아 그냥 고지서 나온 거 그냥 납부할래 그래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고지된 게 1,000만 원인데 실제로 계산해 봤더니 낼 게 뭐 돈 200밖에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고지 납부할 거예요? 신고 납부할 거예요? 신고 납부해야죠. 좀 귀찮아도. 그쵸? 그 기간만큼 이자가 얼마예요? 그죠? 최대한 세금을 늦게 내는 게 낫죠. 그쵸? 하여튼간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걸 예정 신고를 선택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 선택의 사유가 되지 않으면 고지서 나온 거 그냥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냐면은 뭐 이런 경우래요, 여러분. 휴업. 휴업이라는 건 이제 잠시 임시로 사업을 잠깐 쉬는 거죠. 또는 사업의 부진 등으로 인해서 실제 이 예정 신고 그 기간에 공급가액이나 실제 납부해야 될 세액이 그 고지된 그 금액보다 3분의 1에 미달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방금 얘기한 것처럼 뭐 1,000만 원이 고지가 됐는데 실제로 뭐 계산해 봤더니 한 200만 원만 내면 된다. 뭐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장사가 많이 안 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면 고지서에 나온 거 그 많은 금액 내지 말고 실제로 계산해서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라. 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요런 경우도 있어요. 이거 바로 뒤에 나오는데 예정 신고 기간분에 대해서 조기 환급을 받으려는 자. 이건 뭐냐면 조기 환급은 이제 만약에 해당 과세 기간에 설비 투자 같은 걸 많이 하게 되면 돈을 많이 투자하면 매입이 많으니까 매입세액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환급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 환급은 확정 신고하고 나서 30일 이후에 돈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뭐 설비 투자했다든지 재무 구조 개선 중에 있다든지 그러니까 회사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다든지 그러면 이렇게 조기 환급 신고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매입세액이 많아서 환급세액이 발생했다. 근데 뭐 설비 투자나 이런 뭐 재무 구조 개선을 이행 중이다. 뭐 등등등 뭐 수출을 해서 영세율 적용이 된다. 뭐 이런 조기 환급 대상이 되면 이거를 빨리 신고해서 빨리 환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조기 환급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 예정 신고 기간 뭐 예를 들어서 1, 2, 3월 달에 설비 투자를 많이 했어요. 개인 사업자인데. 그러면 매입세액이 많으니까 환급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조기 환급 신고할 수 있거든요. 그럴 거면 신고해라. 뭐 이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럼 이제 우리 확정 신고 한번 봐봐요. 확정 신고. 확정 신고 납부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우리 이것도 한번 앞에서 했던 거지만 한번 리뷰해 볼까요? 여러분? 1기 우리 확정 신고 기간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1기 확정? 4월 1일부터 그렇죠. 6월 30일 이거 언제까지? 그렇죠. 7월 25일.
자, 이기 확정은요, 여러분? 이기 확정은 우리 어떻게 돼요? 같이 하고 있는 거 맞죠? 자, 언제? 여러분, 10월 1일부터. 그렇죠. 12월 30일에 대한 거 언제까지? 그렇죠. 1월 25일까지.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7월 25일 이내에 4, 5, 6월 달 거 1기 확정 신고분을 신고하면 되는 거고 2기 확정 10, 11, 12월 달 거를 그 다음 년도 1월 1일부터 1월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요게 이제 확정 신고인데 자, 근데 이제 1억 5천만 원 이상인 법인 기업은 당연히 이렇게 확정 신고하면 되는 건데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자,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하고 그 다음에 납부세액을 납부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은 이제 1억 5천만 원 이상인 법인 기업이다 그러면 1, 2, 3월 달은 이미 신고했잖아요, 예정신고. 그렇죠? 그러면 4, 5, 6월 달에 대해서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되는 거고. 이해되죠? 또 1억 5천만 원 이상인 법인 기업은 7, 8, 9월 달 거 이미 예정 신고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머지 10, 11, 12월 달 거 1월 25일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이제 만약에 이제 개인 기업이나 1억 5천만 원 미만이 법인 기업이다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얘네들은 이제 1월 1일 그러니까 1기 확정이다 그러면은 예정 신고 자체가 없으니까 그렇죠?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1기로 해서 이제 신고하는 거예요. 예정 신고를 안 했잖아요. 개인이나 이런 1억 5천만 원 미만의 법인 기업은. 이해돼요, 여러분? 그럼 이제 6개월치 신고할 때 얘네들은 6개월치 신고할 때 예정 고지된 걸 빼고 나머지만 내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얘네들은 개인 사업자나 1억 5천 미만의 법인 사업자는 2기 확정 신고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치를 이제 1월 25일 하고 11, 7, 8, 9월 달에 대한 예정 고지 납부한 거는 이제 빼고 나머지만 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네들이 개인 사업자나 1억 5천만 원 미만의 법인 사업자가 얘네들이 예외적으로 신고를 만약에 했다면 그러면 그 신고한 건 빼고 요것만 신고하면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다만 여기 써 있네요. 예정 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조기환급 신고를 한 사업자. 그럼 이미 신고한 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은 또 신고할 필요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정리하고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신고 납부에 대한 걸 봤으면 환급도 한번 생각해 봐야죠. 환급. 자, 여러분 제가 이전 강의에서도 매입세액 환급이 나올 수 있다. 그 구조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죠, 간단히. 그럼 매입세액이 많으면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많으면 환급이 나올 수 있죠. 그죠? 그럼 환급이 나오면 일반 환급이 있고 조기 환급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환급은 이건 뭐 앞에 이론할 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일반 환급은 예정 신고 때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그러니까 예정 신고 때 매입세액이 많아서 환급이 나와도 일반 환급은 돈으로 안 돌려줘요. 안 돌려주고 우리 어떻게 했었어요? 이전 강의에서. 그렇죠. 확정 신고할 때 납부할 세액에서 그 예정 신고 미환급 세액을 빼고 나머지를 내는 거였잖아요. 예, 그런 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일반 환급은 예정 신고 때는 안 돌려주고 확정 신고할 때도 만약에 마이너스가 나왔다 그러면 그때는 환급을 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정 신고 때 환급이 나오면 돈으로 안 돌려주고 확정 신고 때 낼 거에서 예정 신고 환급된 걸 빼고 나머지를 내는 건데 확정 신고 때도 마이너스가 나온 거야. 그럼 그때는 일반 환급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확정 신고 때도 마이너스가 나오면 그때는 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밑줄 며칠 이내 그렇죠. 30일 이내에 환급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오래 걸리는 거죠. 왜냐하면 예정 때도 매입세액이 많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하여튼간 우리나라는 세금 걷어갈 때는 그냥 작각작각 걷어가고 돌려주는 거는 이렇게 또 늦게 돌려주고 그래요. 좀 짜증나죠, 사실 실무적으로 보면.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이렇게 규정이 돼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정신고 시 환급세액은 환급하지 않고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우리 이전 강의에서 여러분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이제 차감하고 나머지만 낸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중요한 거 이거는 조기환급. 조기환급은
객관식에서 이제 한 문제 정도가 언급될 수 있어요. 안 나온 적도 있고 뭐 나온 적도 있고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정도는 한번 봐야 됩니다. 그럼 조기 환급이라는 거는 아까 방금도 얘기했지만 환급을 일찍 해주는 거죠. 일반 환급은 확정 신고하고 나서 30일 이후에 돈이 들어오지만 조기 환급은 일찍 돈을 돌려주겠다는 거잖아요. 이 경우는. 그러면 조기 환급이라는 거 일찍 돌려주는 거니까 일찍 돌려줄 만한 그런 어떤 이유가 있겠죠. 자,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영세율을 적용받는 거예요. 자, 영세율을 적용받으면 수출을 한다는 소리고 외화를 획득한다는 소리니까 그렇죠. 수출을 장려하는 거예요. 자, 수출까지 했어. 그러면 매입세 환급도 해주고 또 조기 환급도 해줄게. 조기 환급도 해줄게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 사업 설비를 신설하거나 또는 뭐 취득, 확장, 중축 그러니까 설비 투자 같은 걸 한 거죠. 이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러면 아무래도 뭐 이렇게 매입한 게 많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투자했으니까 뭐 기계도 매입했고 뭐도 매입하고 그럼 매입세액이 많으니까 이제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으니까 환급이 발생했는데 설비 투자를 했으니까 또 돈은 많이 들어갔을 거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투자를 이렇게 많이 했다 그러면은 그 환급세액 생긴 거 조기 환급 해줄게.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마지막 거는 이건 이제 사업자가 재무 구조 개선 계획을 이행 중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가 좀 내부적으로 이익도 많이 안 나고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제 재무 구조 개선 계획 중이다 그러면 그만큼 자금이 많이 들어갈 거니까 만약에 환급세액이 있으면 조기 환급 해줄게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기 환급 기간은 어떻게 되고 언제까지 조기 환급 신고를 해야 되는지 그 조기 환급 기간과 기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볼게요. 기간이라는 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에 대한 그 기간에 대해서 기한이라는 건 이 기간에 대해서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거죠. 기간과 기한 그런 의미도 좀 생각해 보면 좋겠네요. 그럼 조기 환급 기간은 매월도 가능하고요. 여기 제가 말로 써놨는데 그림으로도 이렇게 해놨는데요. 자, 매월도 가능해요. 이렇게. 요 1월 달 한 달에 투자가 많다 그러면 요 1월 한 달 거를 내가 조기 환급 신고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 1월 1일부터 1월 말일까지를 이 기간 거를 끝나는 요 시점에 25일 이내에 그러면 2월 1일부터 2월 25일 이내에 조기 환급 신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뭐 한 달 한 달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2월 달, 뭐 2월 1일부터 2월 28일 거를 하고 싶다? 그러면 2월 한 달 거를 3월 25일 날 이렇게 조기환급 신고할 수 있어요. 또는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묶어서 할 수도 있어요. 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를 3월 25일까지 두 달을 묶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조기환급 이렇게 대상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조기환급 대상에 이렇게 해당이 된다 그러면은 매달도 가능하고 2개월 단위로도 가능하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여러분. 이렇게 예정 신고. 1, 2, 3월 달이면 일기 예정 신고잖아요. 그럼 요 일기 예정 신고 때 4월 25일까지 조기 환급 신고를 또 할 수 있어요. 이해돼요, 여러분들? 네, 이런 식으로 매달 또는 2개월 단위 또 예정 신고 기간 이렇게 다 가능해요. 자, 그럼 몇 개 더 해봐요. 4월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4월에 설비 투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최대한 빨리 받고 싶으면. 그렇죠.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해서 5월 25일까지 해서 요 4월 한 달간을 조기환급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4월, 5월 달 투자한 걸 묶어서 하고 싶다 그러면 4월에서 5월 요거 묶어가지고 그렇죠. 6월 25일까지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그냥 이게 4월, 5월 달이 일기 확정 신고 기간이잖아요. 그냥 요 일기 확정 신고 때도 요 묶고 3개월을 묶어서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제 매달 또는 매 2개월 단위 또는 예정 신고, 확정 신고 이거 다 가능한 거죠. 쉽게 말하면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그럼 우리 하반기도 한번 봐봐요. 상반기 말고 하반기도 마찬가지죠. 뭐 그죠? 그림 보면 금방 이해될 거예요. 이렇게 7월 한 달 동안 조기 환급 신고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 7월 한 달치를 8월 25일까지. 예를 들어서 7, 8월 달 묶어서 하고 싶다 그러면은 7, 8월 달 묶어가지고 9월 25일까지. 아니면은 2기 예정 신고 그냥 하고 싶다 그러면은 7, 8, 9월 달 거 묶어서 10월 25일까지. 이해되시죠? 여기 더 얘기 안 해도 괜찮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조기환급 기간은 예정 신고 기간 또는 뭐 과세 기간 최종 3개월이라는 게 그 확정 신고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예정 신고 기간 중 또는 과세 기간 최종 3개월, 즉 확정 신고 기간 중에 매월 또는 매 2월 이렇게 그림으로 보는 게 더 좀 여러분 보기 낫죠?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1, 2, 3월 달, 자, 이 말이 1, 2, 3월 달 이 예정 신고 기간에 이렇게 매월, 이렇게 매월도 가능하고 또는 요 2개월 단위로도 가능하고 그 얘기예요. 이해되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안 됩니다. 봐봐요. 이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3월하고 4월 묶는 건요?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이렇게 그 기간이 넘어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 신고 기간 또는 요 과세 기간 최종 3개월 요 기간 범위 안에서 매월 또는 매 2개월 단위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 그럼 언제까지 하는 건데요, 여러분? 조기환급 신고 기한은 조기환급 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 그럼 예를 들어서 1월 달 하고 싶다 그러면 요 끝나는 1월 31일에 그러니까 25일, 2월 25일 이렇게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끝나는 요 시점에서 25일 이내에 이렇게 여기다 그럼 요 끝나는 시점에서 25일 이내에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에 조기환급 신고를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환급을 해주는 시기는 언제냐 이거죠. 우리 일반 환급은 확정 신고하고 나서 30일 있다가 돈이 들어오잖아요. 조기환급은 조기환급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5일이래요. 동그라미 교재. 15일 이내에 환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빠르죠. 그죠? 훨씬 더 빨리빨리 환급받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자금이 필요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환급을 좀 일찍 해줄게 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조기환급 신고를 했다 그러면은 나중에 예정신고나 확정신고할 때는 이 조기환급 신고한 거는 또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건 없죠. 그건 제외하고 이제 신고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 그림으로 보면 조금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문제는 또 어떻게 나오냐? 자,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원칙적인 조기환급과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관할세무서장은 조기환급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 환급해야 된다. 맞죠? 조기환급 기간은 예정신고 기간 중 또는 확정신고 기간 중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확정신고 기간을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이렇게 해도 표현하니까 예정신고 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에 매월 또는 매 2개월 단위로 할 수 있다는 거 아까 얘기했고요. 조기환급 기간이 끝난 날부터 며칠 이내 그렇죠. 30일이 아닙니다. 15일 이내에 조기환급 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신 아니지 여러분 이거는 제가 이거 당할 뻔했다. 몇 어, 언제까지 조기환급 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신고하는 건 언제까지예요? 신고하는 건 25일 이내죠. 그렇죠? 이해되죠, 여러분? 이제 신고하고 나서 돌려받는 건 이제 15일 이내에 받는 거고. 그렇죠? 예,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면은 지금 틀린 건 3번인데요. 그죠? 1번의 답은 3번인데, 어, 1번의 답은 3번인데, 잠깐만요. 제가 또 한번 확인해 볼까요? 1번의 답은 3번이 맞겠죠, 당연히. 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 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중축하는 경우에는 조기환급 대상이다. 맞죠, 여러분? 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고. 자, 2번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신고와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예정 신고를 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뭐 환급세액은 각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신고를 할 때는 신고하지 아니한다. 맞죠? 이미 한 거는 또 중복해서 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맞는 표현이죠. 그쵸? 이번에 답이 1번이네요, 벌써. 자, 2, 3, 4번도 읽어봐야죠. 자, 2번입니다. 자, 모든 사업자는 예정 신고 기간에 모든 법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 기간에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되나요? 아,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자, 우리 개인 사업자나 직전 연도 과세 기간에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의 미만인 법인기업, 그죠? 맞죠, 여러분? 직전과세 기간의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 사업자도 예정 신고예요? 예정 고지예요? 그죠? 고지 납부가 원칙이었었죠?
그러니까 모든 사업자가 예정 신고를 하는 건 아니었었죠. 그래서 이거는 틀렸고요. 이해되시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 예정 신고 기간은 이거는 우리 예전에 그 사업자 등록쪽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 신고 기간은 그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개시일부터 사업 개시일까지로 한다. 아니죠, 여러분. 이게 아니고 우리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 예정 신고 기간. 뭐 예를 들어서 뭐 2월 1일 날 사업 개시를 했다 그러면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 개시일부터 그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니까 무슨 엉터리로 막 써놔가지고 어떻게 수정이 안 됩니다. 그죠? 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이거 뭐 안 되고 틀렸고. 이해되죠? 자, 모든 개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를 하고 예정 신고 기간에 납부세액을 납부할 수 아니죠, 여러분. 모든 개인 사업자가 예정 신고를 하는 게 아니고 개인 사업자나 1억 5천 미만의 법인 사업자는 예정 고지 납부가 이제 원칙인데, 근데 이제 3분의 1로 실제 내야 될 납부세액이 줄어들거나 그러면 그때는 이제 선택에 의해서 예정 신고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개인 사업자가 예정 신고를 하고 이거부터 벌써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올바른 설명은 1번밖에 없네요. 자, 3번으로 가볼게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인데 25일이니까 옳지 않은데요. 3번의 답은 벌써 1번이네요. 그쵸? 그 다음에 제한 및 용역의 공급에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조기환급 신고할 수 있는 거 맞죠? 영세율 적용이나 또는 뭐 설비 투자나 뭐 재무구조 개선 계획 중이거나 뭐 그죠? 이것도 맞는 표현이네요. 조기환급 신고의 경우 조기환급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할 수 있다. 맞죠? 여러분 이거 우리 조기환급 신고 기한 후에 15일 이내에 돌려주는 거 맞죠?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 확장 또는 중축하는 경우에 조기환급 신고 대상 맞죠? 네, 맞네요. 그럼 여기서 옳지 않은 건 1번이었습니다. 자, 4번으로 가볼까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신고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든 사업자는 예정 신고 기간의 과세 표준과 납부세액을 관할세부서장에 신고해야 돼. 이거 똑같은 얘기 또 나왔네요. 모든 사업자가 예정 신고 기간에 신고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뭐 있었죠? 개인 사업자랑 그렇죠. 1억 5천만 원 미만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 고지 납부하는 게 원칙이었으니까 벌써 1번이 답이네요. 2, 3, 4번도 읽어볼게요. 간이가세자의 해당 가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 가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예정 고지가 면제된다. 자, 왜 그러냐면 일반 가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이게 과세 유형이 바뀐 거니까 이때는 신고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때는 고지가 아니라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가세표준과 납부 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신고하면 안 되죠. 그죠? 맞죠? 이것도 맞고.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여러분 이거 예전에 얘기했었죠. 폐업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를 마지막 과세 기간으로 하고 혹시 기억나세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마지막 부가세 신고를 한다라는 거 얘기했었죠. 맞는 표현이네요. 그럼 여기서 답은 벌써 1번이네요. 그죠? 모든 사업자가 예정 신고를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나 1억 5천만 원 미만의 법인 사업자는 예정 고지 납부하는 게 원칙이다. 기억나시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 다 풀었네요. 이렇게 해서 밑에 해설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한번 정리를 쭉 해서 이 정도 수준에서 문제가 나오니까 꼭 복습해 주시고요. 다음 수업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